여기에 있는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업소션 코에피션트와 관련된 램버트 비어 이퀘이션을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것의 이제 공식의 의의를 우리 물리 쪽, 우리 레이저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어떤 에너지 값의 그 인텐시티의 레이쇼, 즉 인텐시티의 변화의 정도는 지난 시간에 인텐시티 I0를, 그러니까 인텐시티를 I0로 나눈 값, 이 값의 이 인텐시티의 그 정도의 변화의 정도의 레이시오는 익스포넨셜 커브를 그리고 마이너스 값의 업섭션 코에피션트의 거리를 곱한 지수로 표현된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죠? 이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 곱하기 UX분의 1이죠. 이거는 소위 디케이 함수일 거예요. 자연지수, 자연상수 2를 이용한 감소 커브, 감쇄 커브로 표현되는 그래프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XY축으로 그릴게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 Y축은 요 인텐시티의 변화의 정도를 표현하고요. 여기 X축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데 거리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거리, 디스턴스 값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커브가 이렇게 디케이 커브, 자연지수 2로 표현되는 디케이 커브로 이렇게 분의 1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원래는 자연지수 익스포넨셜 커브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2의 x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1이 되는 값에까지 요 적분값이 얼마죠? 적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여기 1까지의 값 2의 x승 이렇게 하면 푸시면 어떻게 나오죠? 이거 고등학교 때 문제인데 똑같이 2x죠. 적분해봐야 이거 적분값 2의 x승입니다. 그래서 그죠? 네, 이 값이 나오죠. 이 값. 1이면 이 값이 나오죠. 맞나요? 여기가 y가 2라는 게 여기가 높이가 요 면적이 2라는 거죠. 네. 아마 여기도 2일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제가 교정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 DK 값으로 이렇게 감속 커브를 그릴 거고요. 요 감속 커브를 x축의 거리, y축의 요 인텐시티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우리가 2분의 1 값은 그죠? 1/2 값은 여기가 1일 때 값을 우리가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로 표현하기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요런 커브를 입체적으로 XY Z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피부의 표면이에요. 여기가 피부 표면이고 여기로 들어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피부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에피더미스, 여기가 더미스, 그리고 XYZ축으로 놓고 여기 Y축에 똑같이 라이트의 인텐시티가 그려져 있네요. 여기는 깊이 혹은 길이 X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렸던 2차원 평면의 것을 3차원으로 XYZ축으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레이저를 빵 쏴요. 빵 쏘면 어디까지 포톤이 여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그려주는 그래프는 요 자연지수 DK 함수 값으로 떨어지는 요 곡선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요 Y축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죠. 요거. 자,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뎁스가 포톤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혈관도 있고 지금 여기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건 혈관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쏘는 레이저가 이해하기 편하게 어분야그 레이저라고 합시다. 어분야그 레이저.
어분야그 레이저는 아시는 것처럼 물에 대한 흡수도가 높아서 에피더미스부터 쫙 흡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볼 건데 물에 대한 흡수도를 보는 거죠. 우리가 크로모포의 성격은 물이라고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안 보고 물만 볼게요. 물만 보고 어분야그 레이저를 빵 쏘면 쭉 들어가면서 포톤의 인텐시티가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의 요 깊이, 포톤이 37% 정도 살아있고 나머지 63%는 사라졌을 때의 그 깊이를 우리가 요 값을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로 하자고 했고, 그죠? 포톤이 들어가서 쭉 감소하는데 볼까요? 어떤 부위는 어분야그 레이저를 쐈더니 요 윗부위는 물에 대한 흡수가 높고 에너지 덴시티가 크다 보니, 파워 덴시티가 크다 보니까 얘가 어블레이션 돼서 티슈가 밖으로 튀어서 나가죠. 예, 어블레이션 레이저이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서 나갑니다. 팍팍팍팍 소리를 내면서 나가죠. 그리고 뭐 어떻게 쏘면 약간 뭐 심하진 않지만, 어분야그의 경우는 심하지는 않지만 코아듈레이션들을 아주 조금 만들죠. 그리고 더 깊게 여행하는 포톤도 있을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있나요? 우리 구독자분은 금방 느끼셔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물론 우리 사람 몸에서는 이렇게 딱 이 그래프를 쫓아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멜라닌도 있고 뭐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복잡 다사다난하게 떨어지지만, 이 공식이 맞다면, 예? 램버트 비어 공식이 맞다면 이런 커브를 통해서 포톤이 여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음미해 봐야 될 건 뭐죠? 처음에 쏜 I0 값이 크면 에너지의 파워 덴시티를 굉장히 높여서 빵 치면 깊게 들어갈 것 같죠? 근데 어때요? 그래프상으로 깊게 못 들어가고 여기서 끝나요. 근데 처음에 쏘는 I0의 인텐시티 값이 낮으면 오히려 포톤은 더 깊게 들어가죠.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뭐냐, 이 그래프만 가지고 딱 설명을 드리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포톤의 파워 인텐시티를 높이면 높일수록 포톤은 더 깊게 여행하지 못한다. 약하게 쏘면 약하게 쏠수록 포톤은 더 깊게 들어간다는 교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 환자들을 치료할 때 세게 쏴야만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야릇한 믿음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세게 쏘면 어블레이션 뎁스는 어쩔지 모르지만 코아듈레이션 뎁스가 적다는 가정하에서 이 포톤의 여행은 세게 쏘면 더 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혈관을 공격할 때는, 이 깊은 곳에 있는 혈관을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코아듈레이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장을, 블러드 베슬을 잘 공격할 수 있는 파장대를 잘 선택을 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긴 파장을 선택한 후에 에너지 덴시티는, 파워 덴시티는 낮추고 펄스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서 공격하면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레이저를 찾는 것이 우리 의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값, 요 37% 되는 이 값의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우리가 이펙티브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건 광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레이저의 매질이 결정이 되면, 즉 파장이 결정이 되면 펄스 듀레이션으로 아무리 장난을 쳐도 들어가는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 그죠? 오늘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 값 37% 포톤이 남았을 때 이 거리값, 이를 우리가 OPD라고 하는데, 이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는 아무리 펄스 듀레이션을 가지고 의사가 장난을 쳐도 일정하다라는 걸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요. 그래서 포톤은 사실은 리프렉션 되고 업섭션 되고 스캐터링 되고 트랜스미션 되는 이런 운명을 갖게 되고,
포톤의 깊이, 여행 깊이와 관련된 팩터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에너지올릭스에서 나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웨이브랭스, 리프렉션 팩터, 업섭션 앤 스캐터링, 포톤의 양, 스팟 사이즈, 또 쿨링의 정도, 이런 것들이 포톤의 깊이와 관련된, 포톤 침투 깊이와 관련된 팩터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올릭스의 김영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